자, 이번 파트의 주제는 또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죠, 정확히. 예. 물쌤닷컴 강의와 또 이 물쌤닷컴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분들의 어떤 경쟁력은 무엇인지, 어찌 보면 강의의 경쟁력도 될 수 있고, 수강생분들이 이것을 수강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어떤 경쟁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번으로는 이제 이 강의를 우리가 하거나 또는 업무 수행 중에 과거든 현재든 간에 에피소드는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떠도는 카더라 통신의 종류들이 많아요. 워낙에 뭐 법이 또 바뀐다더라, 뭐 지도사들이 뭐 통합된다더라, 뭐 이상한 이야기도 많고, 아니면 뭐 지도사는 대행기관만 한다더라, 그쵸. 다른 건 뭐 안 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더라, 아니면은 뭐 업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더라. 그냥 이것은 자격이 중요한 거지 실력은 아니다. 뭐 이상한 이야기도 많아요. 그리고 연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뭐 한 6개월 해야 되느냐 그런 이상한 이야기도 있고 3개월 후에 또 더욱이 어떤 게 있냐면은 건설이 제일 많이 뽑는다더라. 다른 것은 억지로 뭐 시험률을 뭐 조절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막 많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하는 말. 예,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 그런 말로 해서 마지막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물쌤닷컴의 강의와 수강생분들의 경쟁 요소는 무엇인지를 좀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우리가 공부를 준비하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출만 외우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기사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가 문제 의뢰가 되어 가지고 이게 자주 나오기는 해요. 근데 지도사는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을 2차나 3차에서 정확히 답변을 적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해를 못하고 한다라면은 이건 감점 요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탐독하는 공부는 절대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석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인 공부하라고 안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인강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가 공부할 때 인강을 하는 데가 없어서. 근데 두 분은 인강 들으셨죠? 네.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사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험의 적중률은 어떤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과연 합격률은 괜찮다라면은 그 합격률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물론 이제 1차나 2차든 간에 2차는 분야가 다니까 안 들을 수는 있겠지만 시험의 적중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강의가 현재 수강생들을 통해서 합격을 하고 계시다라면은 그 합격의 적중률이 어떤지. 최근에 보건지도사 지구환경과 합격률이 근 80%가 넘죠? 제 3차에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선생님 말씀대로 거의 80% 가까운 굉장히 합격률이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 연락을 주신 분만 현재는 그런 상태고, 이제 나중에 추후에 꼭 연락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으세요. 그쵸? 저도 선생님한테 합격하고 나서 바로 연락 안 했죠.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야기할게요. 저희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합격하셨어요? 하고 못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아니시라면은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잊어버릴 만한데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또 먼저 연락을 오시는 분들이 좋은데 카톡으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도사 3차 최종 면접까지만 글씨가 보이고 뒤에는 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걸 클릭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합격했을 아닐까요? 그래서 차라리 제발 첫 글자를 합격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걸로 해주면 좋은데, 이게, 그렇죠. 어쨌거나,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합격률, 그리고 시험률의 적중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우리가 좀 강점이 있는 게, 수강생분들 1차 강의라면 1차 강의로 끝내지 않고, 또 2차라면 2차로 끝내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죠. 그렇죠. 네. 뭐 이거 사회복지가 잘 된 것도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거로 3차 최종 면접까지 합격까지 책임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연수 끝나고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때 그 방향까지도 많이 제시를 해주잖아요. 어쩌면은 먼저 간 지도사에서 어떤 그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강의로만 끝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남들이 알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경쟁 요소, 물리적인 경쟁 요소를 한번 좀 이해해 주신다면은 아주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네. 저희는 1차를 듣고 그랬죠. 그 1차 이야기할 때는 제가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1차를 갖고 있어야 될 듣고 것 같은데. 합격한 사례들이죠. 그쵸? 그래서 저나
이거는 쫑쌤이 둘이 경험했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선생님 걸 1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1차를 보고 1차를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 점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저는 그 법령이나, 이제 오히려 법령이나 그 3과목, 네. 요거는 훨씬 더, 기업진단이요? 기업진단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요. 다행이네요. 오히려 저는 위생 쪽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산업위생 쪽을 조금 등한시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그 당시에 산업위생 강의를 안 했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그 시험 본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1과목과 3과목에 저는 집중을 했었고, 이제 이 1과목과 3과목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법령 예를 들으면 선생님이 법령 예를 들으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그 낱말 카드처럼 선생님이 해주신 거를 이렇게 요약에 암기 신공 해준 거를 저는 낱말 카드처럼 6개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시간 될 때마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만하게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한 걸 이렇게 걸어놓은 거를 이 유사한 이제 같은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보시더니 이것만 외우면 다 합격하겠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암기 신공이 특히 법령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돼 있었고, 그리고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다른 지도사에 나왔던 이런 기업 진단 분야를 선생님 뒤에 넣어주셨어요. 기출문제를. 저는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 그거를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문제가 이제 나왔나. 노무사 네. 경영과 이제 우리가 공통된 과목으로 기업진단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풀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쭉 보고 나서 그냥 가볍게.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가는 방향이나 아니면 다양하게 좀 경험할 수 있는, 제가 저보고 그걸 또 찾아서 다른 데서 하라고 하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쪽에 시간도 걸리죠. 예, 좀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좀 한 번에 저는 합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나요? 저도 비슷해요. 사실 법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워낙 현장에서만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고, 그래서 이제 이준수 선생님께 처음에 연락을 드렸던 거죠. 선생님, 저 안전, 특히 법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 물센닷컴의 1차도 저도 수강을 해서 또 이준쌤의 도움하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일단은 이제 저도 목차를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암기 신공을 정리해서 그것을 계속 돌렸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저는 사실 기업 진단이 더 도움이 컸어요. 물론 그래요? 법령과 산업안전 일반은 워낙에 또 잘 설명해 주시면 이제 기업 진단이 저에게는 너무 생소하니까. 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생소한 과목이라서. 선생님께서 쉽게 또 현장의 이야기도 좀 풀어가 주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심리와 또 이런 부분도 연계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력도 훨씬 더 나았고요. 그래서 기업 진단이 저에게는 그래서 까락은 넘었고 이미 60점 넘게 해서 네. 상과목도 받을 수 저도 있었거든요. 무난하게. 저에게는, 보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뭘 물어보냐면은 1과목, 2과목, 3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어요? 그러면은 법령이 제일 재밌다고 말해요. 그렇게 들었죠. 근데 법령이 제일 재미없어요 라는 사람은 그냥 막 외우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재미가 없는데, 법을 알면 정말 재미있고 법이 재밌다라면 다른 공부가 쉬워요. 굉장히 속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시 2차나 3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1차 법령에서 몇 점 맞았냐고 물어보거든요. 맞습니다. 높게 맞으면 높게 맞으실수록 어찌 보면은 이해도가 더 높아져서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꽤 높으신 분들인 거죠. 1차가 제일 점수 높게 나오시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사실 법령이 제일 높았습니다. 저도 법령이 제일 점수는 높았습니다. 법령이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법령은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점수가 막 쭉쭉 올라가요. 예, 맞아요. 그 말씀도 다 맞고, 저나 쫑쌤이나 두 사람은 어쨌든 이제 안전이나 보건에 이제 전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지만, 이거를 처음 만약에 시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에 생소하죠. 생소할 때 누가 봐도 이 과목을 3번 정독을 한다면 제 느낌에는 충분히 방향성을 잡아가고 하기에 어렵지 않았고, 실제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이쪽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확실히 인강을 들으면서 이제 그 직장도 다니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지 그냥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조금 내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거에 좀 세이브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고, 저도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서, 저도 사실 2차나 이렇게 준비할 때,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에너지를 좀 덜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요거를 좀 많이 혹시 고민했어요. 이런 질문 안 받아봤어요? 오프라인 강의는 안 하세요? 그런 적이 안 들어봤어요? 아, 하시죠. 아니, 안 나도 이야기 좀 저도 들어봤는데, 한두 번 있었습니다. 네. 오프라인 강의하려면은 제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도 시간도 안 맞고, 그쵸.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네. 힘들어서 못하고, 오프라인 강의는 하고는 싶은데 현실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온라인, 요즘 시대는 온라인 강의를 더 선호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그런 것들이 더 많죠. 근데 온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또 저희 물센닷컴에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 1차에서 강의 수강했다고 합격이 끝이 아니고 맞아요. 또 이제 연계돼서 같이 또 공부하셨던 분을 함께 또 그렇죠. 계속 진짜. 피드백이 가죠. 네. 아, 피드백이 나 이건 물어보고 싶었네. 네. 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개인적으로 공부 질문이나 그런 것도 많이 오죠? 그쵸. 안 오나요? 강의를 하면서요? 아니, 물샘닷컴 수강생분들이. 예. 네, 많이 카톡으로 많이 카톡으로도 오고, 카톡으로 많이 와요. 카페에다가도 많이 올려요. 저는 카톡이 더 많아요. 저는 반반. 네, 카페에다도 많이 올려주시고, 카톡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 좀 가끔-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좀 왜냐면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 취지랑. 왜 카페에 올려주시기를 원하죠? 한번 좀 이야기를.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질문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질문이 비슷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한 거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 전에 답변해드렸던 걸 링크만 걸어드리면 빠르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혹시 궁금했던 거나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을 카페나 아니면 저희 그 물샘닷컴 그 홈피에도 문의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올려놨던 걸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높은데, 네. 이제 그래서 저도 카페에 올려주시는 게 이제 자, 그러면 신종 선생님은 왜 카페에 올려주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죠? 같은 이유인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 더 있을까요? 이제 사실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가 크고, 아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다른 이유가 추가적인 이유가 있다면, 네네. 일단은 제가 한 분 한 분은 다 이렇게 모시고 이제 답변을 드리면 참 좋지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또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면 이거를 미처 챙기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올려주시면, 이게 그렇죠. 다른 분들도 또 아시는 보실 분들도 수 있고, 할 수도 답변을 네. 주시기도 하고, 속도도 빠르고. 네, 네. 그리고 또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고시 같은 것들이 바뀌었을 때 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의학에서는 이제 의학 서적에서 보는 것과 아니면 저희가 건강 실무지침에서 보는 게 조금 다르게 보는 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주실 때, 이렇게 같이 보면, 왜 이런 질문을 했고,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를 서로 이해할 수 있어서 가끔 이제 수강생님들도 각자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빨리빨리 올리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빨리빨리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종쌤도 얘기하고 저도 그러지만 저희가 이제 외부에 강의를 가거나 또 지방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이틀씩 못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재도 찾아보고 왜냐면 저희는 답변을 드리려면 신중하죠.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게 맞을 겁니다라는 답변은 굉장히 위험하기 나도 때문에 확실히 알지만 그래도 한번 네, 저도 책을 교재나 아니면 법령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네. 한 2, 3일이 시간이 걸릴 때가 있죠.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좋은 답변을 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도 카페에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꼭 새벽 12시, 1시, 2시까지 공부하시다가 그때 문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나는 이것을 글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럴 때가 있죠. 글로 이해가 어렵고 내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전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문자를 보내놓고, 카톡이나 보내놓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해요. 그리고 또, 이 휴일날 또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휴일날 같은 경우는 저도 사람이라 쉴 때도 있고 어떤 다른 행사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휴대폰을 좀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카톡에다가 이미지 같은 것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2, 3일 지나면은 이미지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클릭해서 봤던 것들은 저장이 돼 있는데.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그게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를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이야기했던 정확성을 더 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거예요. 어차피 내가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도 궁금할 수 있어서 미처 물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 내용을 아직 궁금함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 내용을 카페에 올려주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그 궁금함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설명해주고 뭘 해주고 이렇게 해서 글을 쓰기가 오히려 카페에 올려주면 우리가 게시글로 답변글을 올리기가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중복된 거고 같은 내용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손쉽게 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은 어차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카페에다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제가 또 다른 업무 보거나 다른 일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만 그것을 미처 못 봤을 때 이미 다른 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설명해 준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답변을 더 빨리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카페에다가 많이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만큼은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돼요. 뭐냐면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은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민, 걱정 그런 것들 많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같이 먼저 지나왔던 내용이라면 공감을 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얼마든지 될 것 같습니다. 카페라고 하면 어딘지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네이버에 보면은 돌순파파 산업안전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네이버에 돌순파파 산업안전 카페가 있습니다. 그냥 돌순파파만 쳐보셔도 아마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수강생의 경쟁에서는 우리는 어떤 시험의 합격률도 적중률도 좋을 수는 있지만 또 부연해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또 그분들이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까지 2차에서 3차까지 3차가 끝나도 업무적인 부분까지 계속 피드백이 이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만난 인연이 오프라인까지도 다 가는 것. 선생님, 혹시 몇 분 정도 수강생분들이 지금 같이 업무하고 연관돼서 뭐 매번 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처럼 선생님 산하에서 일을 하다가 독립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졸업 탔잖아, 지금. 네, 저희는 이제 졸업차. 가서 자기 영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경제적인 네. 활동을 그럼 얼마나 이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아니라 그냥 대략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어쩌면 이제 지금 저와 같이 지도사 활동을 하면서 기업 강의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지도사도 대부분이지만 아닌 사람도 있지만 한 20명 정도는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졸업하신 분도 있고 졸업하시면 꽤 많죠. 꽤 많아요. 저희 다시 재취업을 하신 분도 있어요. 예. 왜냐면 자기는 취업이 더 좋대. 재취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 재취업이 꽤 정년 하시고 나서 재취업이니까 꽤 괜찮은 보장을 받더라고 또 오히려. 네. 저도 어떻게 저희들도 아니 지금 잘 살고 나중에 정년이 지나고 재취업. 그리고 이제 그런 가능할까요? 것도 있고 또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지도사를 합격하고 이제 그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강의로 해서 이렇게 만났지만 지도사의 업무 영역이 사실 넓잖아요. 넓죠. 그것들을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컨설팅 업무 같은 경우. 근데 저는 다행히 운 좋게도 직장 생활 다니면서 그 컨설팅을 다 받았어요. 그 컨설팅을 해준 업체는 고용노동부였습니다. 중대재해 나거나 어떤 큰 사고 나게 되면은 점검 나와서 과태료하고 벌금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 그러면서 업무 처리해서 수술해보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하죠. 최고의 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을 내는 컨설팅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와 벌금이다라고. 업무 향상 엄청 돼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지금 같이 지도사 활동하신 분들은 그것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업무들을 많이 같이 알려주면서 체계 구축이라든지 중첩법에 해당되는 것들, 이행점검, 아니면 위헌성 평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 수혜자가 바로 저죠. 아, 이렇게 해서 수혜자들이 여기는 그 전에 지금 졸업해가지고 같이 막 네. 못했잖아. 저보다 많이 빨리 졸업하고 먼저 나가셨고, 저는 조금 더 선생님 바지가랑이를 붙들어서. 지금도 바지가랑이 잡고 있는데. 아, 그쵸. 어쩐지 바지가 한쪽에 늘어난 것 같았어. 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지도사의 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 강의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임은 진다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 업무를 빨리 익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경쟁 요소가 되고 또 독립해서 말 그대로 졸업을 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더 늘릴 수 있는 걸로 많이 그렇게 피드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강의만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수강생 또는 강의할 때 이런 업무 수행 중 아니면은 이렇게 이미 수강생들이 지나서 합격하고 나서의 어떤 에피소드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많아요? 나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까요? 선생님이 가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나부터 먼저 이야기해 선생님이 볼게요. 하지 나부터. 않을까요? 네. 어떤 걸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한 번은 에피소드인데 제가 지도사 강의를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뮤선닷컴에서. 근데 제가 이제 주말에는 집에 가는데 주말에 좀 견적서 같은 것 좀 만들고 뭐 좀 이제 교환 좀 만들 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하면 집중이 안 돼서 도서관에 갔어요. 그 시립도서관에 갔는데 그 도서관에는 인터넷실이 있어요. 그래서 랜선 뽑고 해가지고 내 노트북만 쓰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한참 하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나는 이제 견적서 뽑고 교환 만들고 뭐 이래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봤더니 어떤 분이 지도사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내 강의가 아니야. 무슨 같은 강의가 아니야.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은 아니지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물샘닷컴에 내 아이디로 접속을 했지. 그래서 내 강의를 열었지. 소리는 무음으로 하고 네네네. 틀어놓고 나와서 1시간 있다 들어갔지. 네. 어차피 그건 돌아가고 있고 그 사람이 옆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보실 수 있죠.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한 번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그 김영광 지도사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그 친구는 김영광 지도사가 나이가 두 분보다 더 어려요. 한두 살 네, 어리십니다. 근데 한두 살, 조금 더 어리시죠. 왜 에피소드로 이분을 이야기하냐면은 벌써 한 7, 8년 전이 됐을 거예요. 7, 8년 전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을 언급한 이유는 제가 이 사람을 직장을 3번 그만두게 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근데 선생님. 같은 직장인가요? 아니. 서로 네. 한 번도 같은 직장에. 어차피 당신도 그만뒀고 당신도 네, 그만뒀잖아 나 선생님 때문에. 때문에 그 사직서 쓰신 분 꽤 많죠. 네, 근데 이 김영광은 한 번은 나랑 같은 회사고 2번 아닌데 왜 3번을 그만두겠냐면은 이 인연이 한 7,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때 제가 이제 그 안전에 관련된 카페에 네이버에 스텝으로 있을 때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안전관리자의 업무들을 이제 역량 차원에서 이제 안전관리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적다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겪으시면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면서 과거에 있었던 큰 사고 사례를 좀 한번 적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중대재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재자는 1급 장애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수년이 갔었고 그게 재판까지 가면서 굉장히 좀 어렵게 트라우마가 생긴 내용이었었죠. 물론 재자분은 안타깝지만 사고를 못 막은 이제 저희들의 책임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재자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사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소송이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저희들 보호 차원에서 이제 법정 비용이라든지 그런 지원 피드백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영광 지도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아주 유사하게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형태가 아니라 사람이 그 1급 장애. 그런데 제 때도 그랬지만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관리 감독자들 다 그만둬 버렸어요. 겁난다고. 그리고 저는 경찰서도 받고 이랬지만은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김영광 지도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 안전관리됐는데 관리 감독자가 그만둬 버린 거고 김영광 지도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회사가 그렇게 좀 탄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법정관리 수준.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타개할까, 큰 사고 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인터넷에서 서칭을 하다가 내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쪽지 메일이 왔어요. 자기가 현재 이렇게 안전관리자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다.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다. 꼭 이 글을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좋겠다고 전화번호 남겨있더라고요. 당연히 전화 줘야죠. 얼굴은 모르지만 그래도 안전 쪽에 업무를 했던 후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쪽 길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전화했죠. 그랬더니 너무나 형태가 비슷해요.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상적인 내용은 이겨낼 수 있죠. 그래, 안전관리자니까 이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산재 처리까지 다 끝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맞는데 상황을 들어보니 그대로 했다가는 나처럼 이분은 진짜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안전관리자 스텝인데 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당장 때려치라고.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다른 쪽에 이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아마 거기 있었으면 굉장히 휩쓸려서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그래서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다녔는데 거기 다니면서 나와 인연이 되어서 지도사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도사 공부를 회사 다니면서 하게 됐는데 이제 개고생했죠. 회사 다니면서. 그러다가 지도사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한 2년 만에 처음에 공부했다가 합격하고 첫 해는 2차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차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3차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다음에 이제 3차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3차를 보러 갔는데 웬걸 작년에 내가 물어봤던 질문을 또 나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덤으로 해가지고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도사 합격을 했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지도사 시험 합격했다고. 아 고생했다고. 이제 그럼 좋은 때려쳐야지. 쪽으로. 그래서 또 그 회사를 때려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장 올라와라고. 그래서 올라와서 저하고 같이 기업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했는데 그 기업 강의를 하지만 일단 회사 소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그때 그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기관 그 교육기관에 마침 TO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교육 강사로 같이 취업을 이제 권해줬던 거죠. 근데 어차피 강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도사의 자격으로 물론 기사나 이런 게 다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뒤에 위탁교육기관을 이제 그만두게 됐단 말이에요. 교육기관을. 아, 그럼 뭐 내가 그만두면 그 친구는 그만 안 둬야 되는데 지가 무슨 우리쟁이라고 지가 왜 또 같이 따라서 그만두냐고 딱히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나 때문에 3번을 그만뒀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른 교육기관에 소속돼서 또 활동을 엄청 넓혀가고 있죠. 그래서 김영광 같은 경우는 그래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두 분이 합격하셨을 때 김영광도 같이 합격을 했었죠. 그때. 아니에요. 김영광, 그 뒤엔가요? 네, 김영광 지도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앞에 합격. 앞에 합격했나요? 네, 네. 왜냐면 제가 모의 면접을 김영광 맞다. 직접 들었고. 앞에 합격했는데 두 분은 연수도 들어갔지만 그 친구는 안 들어갔죠. 그쵸. 예, 맞아요. 예, 안 들어. 왜 안 들어갔냐 했더니 예. 그냥 기술사 딸래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 그럼 지도사 합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험 범위 같고 해야지 해서 그 다음에 기술사도 합격했죠. 그래서 이한점은 그래서 기술사, 지도사 다 가고 네. 연수 없이 경력은 5년 이상 되니까 이렇게 등록이 바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수험생분들 이거 물어봐요. 기술사가 있으면은 2차가 면제되니까 지도사. 그래서 기술사를 먼저 공부할까 하는데 이거 너무 웃긴 이야기예요. 지도사 범위 안에 그 기술사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도사 공부를 하면서 그냥 기술사를 그냥 연습사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합격을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사 따로 지도사 따로도 아닌데 그런 것은 좀 여러분들께서 너무 따로따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산업안전기사도 지도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피소드를 이해한다면은 뭐 예전에 그 도서관에 있었던 일은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이 김영광 같은 경우는 많이 기억에 남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많이 기억에 남는데 나 때문에 3번이나 회사를 그만둔 친구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난 3번 그만두겠지만 얼마 전에 그 김영광 지도사 와이프 한번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나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아, 우리 신랑 사람되게 해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저 밑에 거제도에서 있다가 수원으로 지금 이사 왔잖아요. 그쵸. 가족들하고 같이. 그거 너무 좋죠.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러면 에피소드. 그럼요. 네. 저는 이제 최근인데요. 네. 이제 이준수 선생님의 1차 강의를 듣고 1차 합격하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설인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차를 합격을 네. 했는데 2차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업종이 여성분이셨고요. 네. 예, 건설업은 아니시더라고요. 건설업이 아닌데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좀 여유를 갖고 1년 동안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냐, 접수는 하셨냐? 이래서 접수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공장이 안 된다. 많으니까 안 해야 될 것 같다. 네, 안 된다. 접수를 했는데, 네, 접수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의 강의도 신청은 하셨다고 했으니까, 네. 강의를 빠르게, 1독을 듣고, 그때 그 당시가 2달 정도 남았을 때, 그러니까 일단 한번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해요, 네, 사실은. 2달을 딱 듣고, 그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 강의에 제가 말씀드린 거 놓치지 말고 일단 시험을 우리가 딱 2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떨어지더라도 마지막 한 번뿐이 기회가 없는 거니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합격할 마음으로 2달간 열심히 한번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합격을 하신 거예요. 오. 2차 합격을. 2차. 네, 3차는? 3차는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아쉽게 이제 그럼 내년에 하면 되겠네. 네, 내년엔 되겠죠. 왜 내가 이런 말 하냐면은, 사실 시험을 잘 보는 것은 공부량도 있지만, 응시를 여러 번 해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쵸. 요령을 하니까. 그때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거의 다 나왔죠. 아우, 2차도 그리고 적중률이 꽤 좋은데. 아닙니다.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한 분은 네. 장수생이세요. 한 3년을 계속 2차에 고배를 마셨던 분이셨는데 네. 이제 연락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2차까지 다 합격하고 3차는 다시 또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상황이긴 하신데 그때 연락이 와서 저에게 그 참 너무 고맙다고 그동안 자기가 많이 공부를 해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출제를 했던 문제들을 딱 받은 순간 그동안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이 다 여기에 그렇죠. 이 기분 한 좋죠. 시험지에 다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예, 바로 시험 보자마자 합격할 것 같다고 연락이 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네. 기술사도 그렇지만 시험 문제 딱 보게 되면은, 이번에 합격이다. 그런 게 느낌이 네, 오거든요. 가장 그래서 그 시험을 본 다음에 내가 수험번호는 맞게 적었나? 막 맨 그런 걸로만 걱정하죠. 네. 네, 아무래도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이제 3차에 조금 고배를 마치긴 혹시 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차에서도 아쉽게 이렇게 떨어진 분도 있지만 합격하신 분도 꽤 있죠. 혹시 네. 합격하고 나서 커피 쿠폰이라든지 막 소고기 쿠폰 날라온 거 있어요? 저는 따로 없습니다. 있어요?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제주도에 계신 네. 분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제주도 가족분하고 네네. 오라고 맛있는 걸 이제 같이 먹으러 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저도 한번 하는데. 통화했어요. 그래서 네, 다음에 네. 제주도 가면은 한번 연락을 네, 하세요. 그래서 한번, 홍보사님. 네, 그래서, 나 생각해보니까 있었다, 나도 한 번. 그, 한 번 있었어. 서운해 하시네요. 저는 커피 그런 것도 많이 봤지만 소고기도 많이 받아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한우 세트. 네. 너무 저는 고마워가지고. 선생님, 네. 선생님 받으신 저희 그거 한번 얻어먹었었는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한약. 그 홍삼 그런 거. 네, 뭐 이런 거 근데 보내주셔가지고. 원래 그런 것을 받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네. 안 주고 안 받기라는데. 맞아요. 그건 선생님 안 진짜 주고 안 주고 안 받기를 해요. 명절 때도 서로. 네. 근데 그 수험생들이 보내면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한번 받고 다음에 보면 또 제가 꼭 밥을 살라고 기여를 해놨거든요. 그 제주도에 계신 분, 그 직업환경학 분야 최종 합격하신 네. 분 주도사로 올해였죠. 네. 그분이 왜 기여를 하냐면은 제주도에 사는데 이 3차 모의 면접을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고. 그래서 지역이 어디신데 그랬더니 제주도대요. 제주도 저도 이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와서 주무시는 그 비행기 값 뭐 이래가지고 또 제주도에서 온다 하시더라도 김포공항에 내리셔서 우리가 그때 용인에서 모의면접에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오는데 한 2-3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모의면접을 풀로 다 참석 못해서 시간도 얼마 안 되고 근데 분명히 오면 도움이 되는 건 아는데 왔다가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할까 너무 내가 미안해서 거기다가 직업환경학 분야의 전공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세요라는 말이 생각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오셨어요. 근데 합격을 했죠. 왜? 그분들은 모의 면접도 했었지만은 심리학 집중 선생님하고 케어. 따로 방에서 하루 내내 일한 거죠. 거의 이제 집중 케어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그렇게 멀리서 오신 분도 계셨으니까 맞아요. 좀
그래도 한 문제라도 더 대답할 수 있고, 가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번에 3차가 올해 처음으로 대면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추후에 또 다시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외모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하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이게 뭐 100%는 아니고 물론 실력이 저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드렸고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직화는 몇 명이야 하고 전화를 하셨죠. 그래서 그분 포함되어 있냐고 물어보셨던 게 궁금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멀리서 제일 오셔서 싫으니까. 도움이 되셨어야 되는데 이제 안 됐을까봐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전화 와서 그 비행기 표 값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우, 다행이네. 예, 그 이제 케어도 해주셨고 집중 케어도 따로 이제 저희 직화는 예, 해드렸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집중 케어는 내가 장담해요. 왜냐? 올해도 그랬지만 작년에 한 명이었었죠. 한 명. 네, 그때 온달에서 다들 모두 한 명이었는데 예, 보건지도사는 두 명이었잖아요. 예. 한 명 앉혀놓고 두 명이서 거의 막 갈구듯이 막 집중 케어를 하는데 내가 옆에 왔을 때 미안하더라고요. 꽤 젊은 친구였거든, 남자. 선생님이 저한테 그 여자 두 명이서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40대 여자 두 분이서 집중 케어하는데 거의 막 그 갈구듯이 착들이 하듯이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막 계속 알려주는데 야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합격 안 되면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 친구도 합격을 했거든. 네. 20대.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저희가 먼저 합격한 사람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봤을 때 부족한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쵸? 안 보이세요? 보이죠? 대답할 때 보면 아, 저 사람은 공부를 했구나 안 했구나 아니면 이 분야에서는 아는구나 모르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답하는 방법부터 해서 어디가 부족하니까 어디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모의 면접하시는 분들이 계속 피드백을 저희가 하잖아요. 한 타임 네. 끝나고 나면 피드백하고 개인 피드백한 것도 나중에 다 A4로 해서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2차도 이제 모이면서 네. 점수도 다 올려주잖아. 네. 내가 다 회차별로. 이제 2차, 3차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2차, 3차로 이어지고 또 3차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아마 체계적으로 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다 도와줘서. 예. 저도 저 때는 뭐 2차, 3차가 저는 없었어요. 선생님 3차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업환경의학적으로 내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저는 혼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면접 보러 갔을 때 느꼈던 왜 그 공포감이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많이 경험했던. 완화되죠? 네, 전 첫 번째 시험 보고 문 열고 나와서 이 너무 긴장감이 크니까 그걸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그 문을 잡고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해주고 여기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현장에 가서는 그런 것들은 경험으로 남아있으니까 내가 편하게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하는 모의 면접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많이 수달되면은, 네. 10년 되면은 또 긴장감이 완화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좋았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하나, 네. 9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카드라 통신 많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아까는 지도사 연봉을 이야기한 사람인데, 사실 지도사 연봉은 케바케예요.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거는 맞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상위 1% 쪽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1%까지는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알았어. 상위 한 15%가 20%가 어쨌거나 그러는데 네. 서로 다 달라요. 월급을 받는 페이 지도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금액적으로 수입 면에서 너무 여러분들 민감하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는 설명을 드려줄게요. 그리고 또 카드라 통신의 법이 언제 바뀌어서 지도사 시험이 이렇게 된다더라 어쩐다더라 그런 내용도 요즘 많이 나와요. 근데 법이 아예 바뀌어야만 바뀐 거지 그것들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건설 분야가 합격률이 높다. 다른 분야는 합격률이 낮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닐 수는 있는데 그런 분야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 대면 면접으로 바뀌었는데 비대면에서 블라인드 면접에서 그쵸. 이것은 탈락을 시키기 위해서 대면 면접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사람 보고 그리고 또 너무 어린 사람 젊은 친구들은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한간의 소문들이 꽤 많아요. 이게 굉장히
수험생분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왜곡되어진 것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 포함해가지고 또 뭐 캐다라 통신도 있지만 또 우리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강의를 이야기하지만 뭐 여러 가지 또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물어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말 많이 바뀌죠. 많이 그렇죠. 바뀌죠. 계속 네. 어떻게 1년에 서너 번씩 네. 바뀌냐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강의 중간중간에 법에 관련된 거, 저희 뭐 안전보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뀐 것들을 이제 올려드리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제 적용이 될까 싶어서. 근데 대부분 법이 바뀌고 나서 그해 바로 시험 문제 밖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지 않죠. 거의 저도 본 그렇지만 적이 없어요.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기본이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계속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중간에 이제 영상 자료에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카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계속 저희에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끔 이제 저희가 놓치거나 한 것들도 이렇게 저희 같이 카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또 알려주신다. 선생님이 먼저 또 이 분야에 하시고 계시는 분들 탁탁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법규가 많이 바뀐다는 것은 좀 우리가 곤란에 빠질 수도 있지만 안전과 보건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좋은 방향으로 더 강화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또 거의 제가 봤을 때 이제 제 개인적일 수 있지만 50% 이상 아니 60% 이상은 우리 시험과 무관한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시험 문제가 되기 어렵고 출제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별 의미 없는 것들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단어 하나 바뀌었는데 이거 왜 바로 피드백 안 피드백 해주냐? 안 해주세요. 그 정도까지는 시험에도 안 나온 것들인데 물론 이제 다 알면 좋지만 그리고 저희도 사람인지라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건설 분야 합격률이 높나요? 건설 분야 합격률이 높으니까 검설로 해야 되겠어요? 라는 분들이 또 의외로 계세요. 어때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요.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합격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거의 대부분들께서 건설업 지도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단편적으로. 응시생이 많은 거죠? 응시생이 많은 거죠. 응시생이 많은 거죠. 많은 그러니까 거죠. 합격자 수가 많다라는 의미인 거지 합격률과는 네. 별반 차이가 없고 응시생이 많은 거죠. 응시생이 제일. 또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안전 분야 쪽에 기계, 건설, 전기, 화공이 있다라면은 건설 하나와 화공, 기계, 전기 셋 다 합친 것보다 건설 하나 분야가 인원이 더 많이 응시하는 걸로 알고 훨씬 있는데. 많이 응시하죠. 네. 그렇죠. 그만큼 건설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많다는 거죠. 얘기겠죠. 워낙, 네, 워낙 지금 많이. 경기도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 요즘 들어서 보면은 재작년, 작년 계속 달라지는 게 직업환경의학 분야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여기 워라밸 얘기도 하고 계시긴 하는데요. 이제 직업환경의학하고면 의학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의학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대 근무를 안 하거나 이제 휴일 근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직업환경의학 분야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술사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직업환경은 저희는 기술사 제도가 없고 위생 이차를 파트, 봐야 되죠. 위생 파트에 기술사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같으면서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지도사를 도전하시는 위생 파트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겹쳐지기도 하고 갈리기도 하고 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합격하시면 이걸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갈려서 이제 최근에는 위생이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2차 때 한 명 나왔었죠, 위생은.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2차 합격자가 이번에 최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환경의학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합격자가 많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관심도는 저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내가 도전하시는- 느낀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를 응시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은 다 간호사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 아무나 다 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하시는 업무에서
내가 뭐 지도기관을 하겠다, 뭐 이게 아니라, 뭐 교육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 하는 업무에서 업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부러 따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때 경쟁력이 훨씬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직업환경의학 쪽에서 지금 지도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에는 지금 위생 파트하고 저희가 직업환경하고 지도사의 업무 범위는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업무에 업역이 거의 없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느 경계선이 걸, 없어요. 예, 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걸 따든지 내가 빨리 따서 이 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예, 유리하죠. 또 직업환경학은 또 혹시 다른 지도사 딸 생각 없나요? 사실 있긴 있는데요. 네, 직업환경학? 있긴 있는데. 아, 저는 기계안죠. 근데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안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네. 이걸 한번 봐보죠. 많은 이야기 중에 이 대면 면접으로 바뀐 게 요즘 굉장히 이슈예요. 어때요? 대면 면접이 더 나을까요? 비대면 면접이 더 나을까요? 우리 3차가. 그것도 이제 수험생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대면이 훨씬 나으실 것 같고요. 네. 경험이 좀 전무하신 분들은 좀 더 떨리실 수 있죠. 예. 어때요? 그냥 경험력으로 이제 구분했는데. 저는 비대면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대면 할 때 벽을 바라보는 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연습하고 나서 내 이 세계에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마치고 나왔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면으로 되고 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젊은 지도사님들에 대한 도전을 그렇지. 막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제가 올해 합격자에서는 20대 지도사님들이 계세요. 건설에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가 지도사라는 직종 자체가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양성을 하려고 하는 제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어려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지도나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있어서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뭔가 네, 의사소통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데에서 좀 막힐 수가 이렇게 있겠죠. 지식적인 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예, 이렇게 연륜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부족한 것들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최종 합격률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자 한다고 하면 사실 20대, 30대, 4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젊을수록 사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도전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정말 엑설런트하다. 어떻게 젊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냐.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나이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축하해주고 제 주변에도 보건지도사님들 지금 젊은 지도사님들이 꽤 계시고 그분들이 또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카더라가 너무 이렇게 와전돼서 얘기가 되면서 공부하는 의욕을 좀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의욕은 꺾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저는 이제 대면 면접을 보는 것은 기술사 그리고 비대면 지도사 그렇게 다 해봤었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대면 면접이 편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면접관님들의 눈빛을 보게 되면 내가 올바로 설명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편했는데 근데 이게 비대면 면접으로 하고 나서는 약간 좀 불편했어요. 설명하는 게 어떤 교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항상 그거죠. 지도사도 이렇게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딱 세 문제만 물어보고 합격 여부를 하는 게 형평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 경험 여부도 많이 알고 싶고 또 그 사람이 정말로 알고 있는지 좀 더 탐색하고 싶은 게 면접관들의 의도일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걸 본다라면은 너무 나이가 젊은 사람이 불리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나와서 이제 말이 와전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정확히 대면 면접으로 바뀌는 그 목적과 이유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실력이 있으면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대면 면접이니까 나는 젊어서 어려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으신데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고 연륜이 있으면서도 안 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카더라 통신으로 좀 남겨놨으면 좋겠고 이제 우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대면 면접을 하게 되면은 사람인지라 면접관들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쪽으로 잠시라도 0.1점이라도 점수가 네. 가면은 아,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뭐 비공정한 사회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면접관분들도 굉장히 공정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네. 이런 것들에 면접관으로 내가 되고 나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장에 가서야 이제 알고 있는 경우도 그래서 있기 한때는 저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우리 그 인력공단에 보게 되면은 그 지도사, 면접위원, 출제위원 풀 계속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한테 학교 가신 분들한테 너네들 자격되니까 다 등록해라고. 그래서 너네들도 출제위원 하고 면접위원 해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십시오 차라리. 예, 그것도 낫죠.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출제를 수험서를 써서. 예, 수험서를 써서 안 되죠. 수험서를 써서 안 되죠. 아쉽지만. 네. 물론 이제 다른 데 보면 어떤 이제 이런 내용도 듣지 않나요? 저는 가끔 다른 수험생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그 강의를 신청을 한 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 카페에 이제 그 신청 계기가 뭐냐. 뭐 인강 신청한 게 뭐냐. 인강 소환서로 등록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타 강의 듣다가 질려서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들어요. 어떤 강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찌 보면은 그 강의를 우리를 끝까지 들었다는 것은 거기와 저희들 강의가 뭔가 차별화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어때요? 차별화가 좀 있나요? 잘생겨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예. 예, 여기 포항에 거주하는데 저처럼 이제 아파트 현장에 공부장이에요. 예. 지도사를 2년 전부터 준비하려고 네. 동영상 강의를 신청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 거를 들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났더라 그런 이야기는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래서 양. 제가 이제 곧 촬영본 나오니까 제 거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네, 아니, 그랬던 적은 이거 있었어요. 설명할게요. 저도 이 인강을 하면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여기 물성닷컴 부장님한테 뭐냐면은 나는 좋은 인강이 많이 설명하고 세세하게 설명해서 많은 분량에 쓰면 좋은 건 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수험생은 짧은 시간에 핵심만 빨리 그래서 너무 길지 않는 그래서 이왕이면 시간의 부담이 없는 그게 정말 좋은 강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긴 게 좋은 강의냐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강 촬영할 때도 최대한 속도를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좀 경쟁력이 있죠 또. 그리고 수강생들도 좀 빨리 좀 배속을 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네.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막 확 늘지도 않고 네. 짧지도 않지만 그 내용만 충분하게 설명하다도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수험서 준비할 때 네. 이제 너무 길지 않아서 딱 내가 일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일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하루에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네. 보고 그거를 또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맞아요. 다른 강의랑 비교를 했을 때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되게 걱정했어요. 이거를 내 나름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중요도에 따라서 여기를 설명을 더 많이 하고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중요도나 아니면 떨어지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언급하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까지도 자세히 설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되도록이면 많은 설명을 듣고 여기서도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강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맞아요. 효율적으로 쓰게끔 하는 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요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참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런 이야기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칭찬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다른 데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내용을 모르더라는 거죠. 틀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지도사 강의 같은 경우는 주로 수험생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안전관리, 보건관리, 안전보건 업무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쪽에 업무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용어를 설명하고 다른 내용으로 현장을 이야기하니까 얘들은 웃긴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이제 다른 이제 거기는 강의는 아니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봐도 다르다. 근데 계속 피드백이
빨리빨리 안 오고 이래서 좀 힘들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만큼 피드백 빨리 나는 게 없어. 또 그런 게 있죠. 제일 황당한 거. 여기서는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맞아요? 그 질문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카페에도 있어서 네. 선생님이 가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타 강의는 뭐 맞다 틀리다 비평을 할 수는 없다. 그쵸, 저희가.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고 이게 아마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걸 맞냐 틀리냐를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신 분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자꾸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물어봤을 때 내가 이랬는데 그쪽에 틀리다는 식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괜히 그럴까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그분들도 실력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이 많아요. 3차 강의는 없냐? 혹시 안 들어봤어요? 그쵸. 2차 합격하시고 나면 네. 바로 전화 오는 게, 3차 강의는 없냐? 교수님 3차 강의는 없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변 아마 같을 거예요. 자, 여기서 설명드리자면은 저희 건설 분야라든지 직업환경 분야라든지 기계 분야는 3차 강의가 정확히 말하면은 2차 강의가 3차 강의예요. 2차 시험은 글로 쓰는 거고요. 3차 시험은 말로 답변을 하는 건데 이 2차와 3차를 다 아울러서 듣는 교재가 바로 2, 3차 그 교재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2차 강의가 아니라 2, 3차 강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피드백을 더 해드리기 위해서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도 기억나요? 방금 그 강의에서 설명했지만 한 번은 이제 그 다른 강의가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이죠. 네. 근데 본사에서 연락이 내려왔대요. 산업안전보건을 해야 된다고 현장들로.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안 한 거죠. 왜? 노사협의체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안 했대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각 현장들 점검 다니면서 안전팀에서 왜 너네들은 산업안전보건을 안 하냐. 노사협의체를 하고 있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본사에서 무슨 소리냐. 산업안전보건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안 배웠단 말이에요. 노사협의체만 해도 다 가름이 되는 거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본사에 욕 돼지 걷어먹은 거예요. 안 했다고. 산부에 안 해서 법 위반했다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문에 보면 그렇게 가름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건 맞다라고. 그래서 본사에다가 그 친구가 따졌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검토해봤더니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범사회가 돼가지고 본사에서 뭔 일 있으면 그 친구한테 법을 물어봐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깨 뽕 들어갔다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강의로 한다라면은 그건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또 받아갈 수 있고 그 실력이 지도사의 합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라 통신은 여러 가지 했지만 나머지 더 궁금하겠다면은 또 카페에다가 개인톡으로 제발 좀 물어보지 마시고요. 카페에다가. 예,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라면 자유스럽게 뭐 길든 짧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본이 없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마지막으로 뭘 전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때요? 하고 싶은 말 응원의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 그냥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도전하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뭐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 시간이나 공부량 또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사라는 걸 보면 대부분 나 대충 했는데 붙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었죠? 없으죠. 이런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합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많이 그거는 이제 아마 본인의 공부하신 저에 네. 나온 거죠. 그만큼 많은 거예요. 진짜로. 네. 저희가 이제 보건지도사나 안전지도사 이런 지도사는 저희가 농담할 때 하늘이 내린다라는 말도 가끔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끔 정말 이제 세 문제에서 마지막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공부한 거에서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가 그 운으로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당연히 합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오래 안 돼서 내가 이게 실력이 안 돼서 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고 저도 떨어져 본 경험을 보면
그 나머지 또 준비하는 시간 동안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많은 법령이나 아니면 더 많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또 제 지식으로 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딱 합격하고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이때 내가 이런 공부까지 하지 않았으면 정말 현장에서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현장 다니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가끔 물어봐. 현장에서 일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야도 있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안전이면 안전 보고만 물어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안전보건 일을 다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 되고 하니까 이제 지금 한 번에 실망하고 난 그만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거기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말고 정말 본인 스스로 아까 선생님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겠잖아요. 내가 매일 할 수 없다면 뭐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것들을 하고 그게 만약에 그날 실행이 안 된다면 그 주 또는 주말이라도 그걸 다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어떤 업무를 모두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이걸 하겠다고 도전하신 분들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지도사가 되고 나면 내가 정말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이걸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들이 저는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정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하고 같이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 또 저희 뒤에 오시는 분들, 먼저 가신 분들이 이렇게 다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심정 선생님. 네.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공통점은 자신이 그 시험에 합격한 어떠한 그 비결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들어오면 자신의 그 공부한 것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노력의 어떤 질과 양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수험생분들께 이제 이 시험이 낯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미 공부를 한참 준비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신데요. 저는 이제 그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물론 노력도 중요하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몰입을 온전히 그곳에 쏟아내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질문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시간 이 시기에는 그런 지도사라는 영역이 과연 좀 더 신미옥 지도사님 말씀처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같이 함께 준비하시는 건데 과연 이 지도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험생분들께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분야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 묻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어진다면 이제 온전히 몰입을 통해서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하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몰입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약간 달라요. 저희 강의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물론 입소문은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합격자 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쉽게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러고 그래도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저는 운이 좋게 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분들은 뭐냐면은 정말로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공부한 것에서 다 나왔어요. 맞아요. 네.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겸손하게 다행히 내가 공부한 것에서 다 나왔어야 했는데 떨어지신 분들은 제가 공부한 것에서 안 나왔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부량이 많은 것을 시험이 나왔는데 그게 내가 공부한 것에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 두 분 똑같죠? 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운하고는 좀 별개인 거고 그만큼 절실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본인이 하셨지만, 그래도 도움이 받아주셨다면은, 많이 입소문 좀 내주십시오. 그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외부 교육도 많이 합니다. 기업 교육, 기업 강의, 또 기업에서 원하는 유연성 평가, 또 안전보건 체계 구축, 또 반기 점검, 이행 점검 다 합니다. 공교육계 부담 유엔 요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안전 쪽의 업무를 하면서 또는 그쪽의 회사에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기업 교육이 필요한다라든지 그런 한다라면은 저희 지도사들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려해 주십시오. 카페에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물샘닷컴에다가 전화번호 남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저희 회사 자막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다라면은 또 직접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본 이렇게 멋지신 저는 아닐 수 있지만 보게와 같은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안전교육도 또 기업교육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교육에 들어오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강의 요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강사님 좀 재미있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쵸. 안 왜냐하면 들어봤나요? 안전보건 교육이 원래 재미가 없거든. 딱딱하니까. 근데 그 전에 작년에 그 전에 했던 강사님들이 재미없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재밌게 하거든요. 그게 개그맨처럼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외부 교육 한다면 거의 우리나라 거의 탑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외부 교육 할 때 온라인 강의 촬영 많이 하죠? 교육기관에? 저는 이제 했잖아요. 요새 예전에 네. 지도기간 하기 전에는 했는데 이제는 못하죠. 너무 바빠서. 그쵸. 너무 하죠. 바빴어. 예. 나도 해. 예. 그리고 저희 하는 사람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레벨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의 실력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컨설턴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또 내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업무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곤란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은 뭐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네이버 돌순빠빠 산업안전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수강생과 수강생이 아니어도 공통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없는데 가끔 어떤 게 있냐면 제일 짜증나는 게 왜 네이버 돌순빠빠 산업안전 그 카페는 물샘닷컴의 피드백을 목적으로 하고 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를 좀 더 역량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피드백 카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타사 교재를 중고 판매한다고 왜 올리는 건지 나는 아니 삼성 대리점에다가 LG 제품 중고 판매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것은 좀 예의에 어긋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매너만 좀 지켜주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업무적인 것들 정확하게 피드백 해드릴 수가 있고요. 기업의 자문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과 더 넓이를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물샘닷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쪽에도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물샘닷컴이 원래 물 선생님의 그 줄임말이죠. 그래서 수질, 대기, 그리고 산업위생관리, 또 어떤 에너지관리, 폐기물 다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도 꽤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다음에 공부가 도움이 되고 선택이 된다라면은 물샘닷컴으로 선택해 준다라면은 좀 더 나은 피드백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에 지치지 않고 허언으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많은 시간 할애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걸로 끝나지 말고 다음에라도 질문이 있다라면은 항시 카페를 통해서 지면으로 해주는 걸로 하고요. 네. 여기서 인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 있으실까요? 아니. 네, 없다라면 같이 인사 나누죠.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